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쟁 같은 주식장 내일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보는 시간 스타워즈 투나잇의 강성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민소입니다. 스타워즈 투나잇은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매일 1시간씩 주식장에서의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정리해보는 투데이 스타워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시간 외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그리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들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수익률 대결도 이제 10월 수익률 대결이 이번 주까지 11월까지 좀 연장이 됩니다. 네. 이번 주까지 치열하게 펼쳐지는데요. 자, 이제 포트의 마지막 종목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한규수 매니저는 어떤 종목을 준비했을지 그때까지 많은 기대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마감 상황 어땠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증시가 그대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한번 2,300선이 무너져서 2,277포인트까지 떨어졌습니다. 1.42%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736까지 하락했습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빠진 퍼센테이지는요, 마이너스 2.78%입니다.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수를 같이 또 보겠습니다. 상승 종목 수는 250개 종목이 조금 올라갔고요. 네. 상승 종목도 코스닥에서는 317개 종목만이 상승한 하루였습니다. 네, 각각 수급도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개인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3,434억 원 매수세를 보였고요. 코스닥에서는 2,611억 매수세를 보여주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 모두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테마들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첫 번째 테마는 바로 의류, OEM과 ODM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의류 소매 재고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과잉 재고 상태가 어느 정도 해소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때문에 관련 종목들 오늘 장에서 크게 오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소비주들이 또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중에서는 화장품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게 상승하는 하루였는데요. 일단은 중국인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좀 돌아다니다 보면 중국인들 관광하러 온 중국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만큼이나 다시 4년 만에 중국의 관광시장 내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게 1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영향에 중국 소비주들이 올라갔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또 화장품 가격 인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중국 소비주 안에서 화장품 섹터가 올라간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가 오늘도 또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파나소닉의 배터리 생산 축소 소식에 테슬라가 5%가량 하락하면서 출발이 됐는데요. 때문에 전반적으로 오늘 장에서 2차 전지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의외로 하락했던 섹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선인데요. 유가와 조선이 사실 같이 올라가는 지표는 맞긴 합니다. 하지만 유가가 다시 지금 하락 추세에 들어섰고요. 그리고 조선주들이 현재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고는 하는데 증권가에서 바라봤던 눈높이보다는 조금 미달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네. 자, 얼마 전에 카타르에 수주한 이 물량들과 금액들이 생각보다 저가 수주 아니냐라는 현재 이야기, 의혹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선주들 빅3 관련 종목들은 모두 한 5%가량 빠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중에서 두 번째 중국 소비주 그 안에서 화장품과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가격 인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주들에 대한 이야기 브리핑으로 준비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금 식품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지난주부터 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이제 화장품 가격까지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장중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화장품주가 지금 또 사볼 만한 구간이 아닌가, 또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만큼이나 자, 이제 보면 숨 시크릿 에센스부터 해서 빌리프 아쿠아밤, 이니스프리 이렇게 LG 생활건강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요. 가격을 모두 5%에서 6%가량 이렇게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숨 시크릿 에센스 EX는 5.3%를 인상할 것으로 보이고요. 빌리프 아쿠아밤, 비타 워터그림은 5.5%를 오른다고 합니다. 자, 저기서 보면 95,000원대 제품이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55,000원 제품이 58,000원이 되는 겁니다. 11월부터 일단 시행을 한다고 하는데 LG 생활건강에서 하는 말은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갔기 때문에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자재, 원부자재까지 모두 가격이 올라가서 화장품 가격을 안 올리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지만 현재 일각에서는 이러한 효과로 인해서 LG 생활건강과 같은 대형주들은 사실 이번 지난 분기까지 화장품 매출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큐가 안 좋았기 때문에 피를 늘려서 수익성 개선을 하는 것 아닐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화면 통해서 화장품주들에 대한 전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이면 11월이 되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또 광군제가 중국에서는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서 이제 국내 화장품에 대한 수출 금액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2021년에는요, 48억 달러를 팔았고 그때 중국의 비중은 반이 넘었습니다. 53.2%였고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2년에는 36억 달러, 좀 어느 정도 많이 줄었죠. 같은 기간 중국 비중도 45%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1월부터 10월, 1월부터 9월 같은 기간 내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21억 달러로 거의 2021년에 비하면은 반 가까이가 줄어들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중국의 점유율 또한 33%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줄 서는 종목에 대해서 방송을 할 때 중국 관련 화장품주를 볼 때 오히려 화장품주 섹터를 볼 때 중국과 관련된 섹터는 좀 피해가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맞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확실히 이제 거차오라고 하죠. 애국 소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국내 화장품 대형주들로는 그렇게 많은 수급이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물론 중국의 경기 둔화 영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화장품주 중에서는 계속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일본향 그리고 미국 그리고 다양한 매출처를 가지고 있는 중소형 화장품이 그래도 아직도 가능성이 높고요.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화장품주들 대형주에서는 찾아보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면서 브리핑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유가와 관련된 소식 전해보겠습니다. 네. 다음 세계은행에서 이팔 전쟁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도 전망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다른 중동 지역으로 확산이 됐을 때 석유 공급에 있어서 크게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하면서 이 과거 사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면 2011년 리비아 내전 때인데요. 이때는 일일 석유 공급량을 50에서 200만 배럴 정도 감소를 시켰습니다. 때문에 93에서 102달러까지 치솟는 경향을 보였고요. 또 두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2003년 이라크 전쟁입니다. 일일 석유 공급량 300에서 500만 배럴을 감소시키면서 21%에서 35%까지 크게 올라가면서 109달러에서 121달러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또 마지막 세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지했었던 이 미국 등의 국가의 석유 수출을 금지했었던 제1차 석유 파동입니다. 1973년에 있었는데 600에서 800만 배럴을 감소시키면서 140에서 157달러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때문에 현재 지금 이 확전이 계속해서 된다면 분쟁이 확산됐을 때는 이중의 에너지 충격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거기에 더해서 중동 전쟁까지 겹쳐졌기 때문에 지금 이 1973년 이후로 굉장히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한 건데요. 이렇게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에는 결국에는 식량의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까지 원자재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하고 분석된 걸 봤더니 수입처를 다변화시켰고 또 에너지 공급원을 개발하면서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췄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원자재의 영향이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식량 쪽으로는 좀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장 마감 이후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임혜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요원 임혜정입니다. 작전면 시크릿 장 마감 후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시간의 거래와 장 마감 후 뉴스 공시까지 꼼꼼하게 체크해서 내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 마감 후 뉴스부터 살펴보시죠.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활동 동향을 보여주는 생산과 투자, 소비의 3대 지표가 동시에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기사입니다. 오늘 통계청은 9월 산업 활동 동향에서 전체 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8월보다 1.1%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 판매는 비내구재 중심으로 0.2% 늘었고요. 설비 투자도 전월 대비 8.7% 증가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생산과 투자, 소비가 트리플 증가를 보여준 것은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이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개선의 흐름은 4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다음 기사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 가격에 이어서 소주와 화장품 등 주요 생필품 가격도 줄줄이 인상한다는 소식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원가가 크게 올라 가격 인상 없이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는데요. 하이트진로는 참이슬 후레쉬와 오리지널 출고가를 약 7% 인상한다고 합니다. 올해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화장품 업계 역시 잇따라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는데요. LG생활건강은 화장품 가격을 평균 4에서 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장품 업계에서도 원가 상승에 따른 가격 인상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네요. 자, 다음으로는 장 마감 후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 3,052억 원을 소각한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이는 약 165만 주에 해당을 하고요. 네이버 총 발행 주식의 1%에 해당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다음 공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5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나 감소한 것으로 장정 집계됐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매출은 2,678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40% 감소했고요. 순이익은 525억 원으로 69% 줄었습니다. 실적 부진의 이유에는 세계 반도체 시장 불황에서 비롯됐다고 전했습니다. 시간의 상승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권 보죠. 코스닥 1위에 한국알코올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알코올이 2차 전지용 에탄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시간에서 종가 대비 10% 상승했는데요. 공급 규모는 약 2,700억 원이고요. 지난해 매출액의 52.63%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는 국내 석유화학 제조 기업으로만 알려졌습니다. 자, 계속해서 6위에서 10위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9위에는 세기상사 올라와 있고요. 코스닥 8위에 AB온, 10위에는 크리스 FNC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장 마감 후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네, 작전명 시크릿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 11월 시장부터 이길 수 있는 전략들 하나하나씩 짜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한규수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자, 내일부터 11월입니다. 정말 악몽 같은 10월이 이제 다 갔거든요. 사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달이 한번 바뀌면 이거 그래도 좀 달라지는 것 아니야 하는 기대감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은 좀 12월도 아직 멀었지만 산타랠리 같은 거 기대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저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렵다.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주식이라는 게 희망이 없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고요. 또 증권시장이 최근에 이제 많이 하락했고 오늘도 많이 밀렸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같은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뭐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이 너무나 많이 밀렸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시장의 그 센티멘탈,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그런 어떤 펀더멘탈보다도 너무나 증시가 많이 하락했던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게 되면 또 주가의 반등도 생각보다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요. 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시장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악재투성인 그런 장세입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이제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이전 방송에서 나오면서도 올해 연말 12월과 뭐 내년 연초 뭐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는 그 희망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멀리 보게 되면 분명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어서 너무 비관적인 시각은 배제를 하고 이 와중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든가 종목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준비하시는 그런 노련함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재투성이, 센티멘털이 상당히 약해진 국내 증시. 근데 모든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이 시기에 담아가는 시기는 맞다라고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매니저님도 여기에 동의하세요? 아니면 그래도 좀 확인할 게 남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도 담아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담아가야 된다 보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시장은 분명히 많이 하락했고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합니다. 반등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아직도 불확실성 변수가 올해 연말하고 내년 적어도 1분기까지는 불확실성 변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 변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확실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을 하고 그 불확실성 변수가 제거가 되거나 내지는 불확실성 변수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씩 쌓이게 되면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데 그 불확실성 변수를 우리가 지금 당장 예측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이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은 준비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만 절대 서두를 필요는 없겠고 한 가지 재료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한 발씩 건너갈 때 우리가 준비가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려고 하지 말고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가려면 정말 시간을 가지고 준비해야 되고요. 제가 단언컨대 한국 증시에서 저평가된 종목들은 대한민국 증시에서 널렸습니다. 정말 널렸어요. 그 널린 종목들은 지금은 안 갈 것 같지만 반드시 갑니다. 그 반드시 가는 시점이 어디냐가 그게 문제인 것이지 반드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희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변수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 현재 예측이 안 되다 보니 서두를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최소 내일 시장에서 우리 어떤 전략 잡아가야 되는지 오늘 장마감후 뉴스를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반등이라는 소식입니다. 이거 엄청난 호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뉴스를 보니까 이게 9월 지표더라고요. 근데 9월부터 우리 지수를 보면 지수는 줄곧 하락세를 타왔습니다. 근데 주가는 우리가 선행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오히려 그 전에 올라갔던 게 이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반등을 선반영한 건가 이런 그렇죠. 생각도 들고 이거 정말 호재 같은데 시장에 반등을 내일 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도 드네요. 지금 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그러니까 내부적인 변수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외부적인 변수가 더 큰 영향을 막다하게 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기조, 그다음에 이제 고금리 기조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고 여기다 이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전쟁이라는 큰 변수까지도 등장을 해버렸죠.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대외 국면들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복잡한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불안감들이 계속해서 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적으로 조그마한 호재들이 나와도 이런 어떤 경기의 직접적인 지표들이 뭐 생산과 소비와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경기 흐름을 직접적으로 읽어주고 있는 이런 투자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증시에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내외적인 여건보다는 대외적인 여건들이 불확실성 변수가 많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이 온통 대외 쪽으로 몰려있는 이런 상황이겠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증시가 못 가고 있는 상태고 또 국내적인 수급시장 흐름 보게 되면 국내 증권시장에서 기관 투자가들이 힘이 거의 없습니다. 기관들이 거의 뭐 이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됐고 또 시장을 이끌어가는 세력은 외국인인데 그 외국인 투자가들마저도 우리나라 국내 경제 지표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주식을 계속해서 팔아버리니까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아줄 수 있는 세력이 없죠. 결국에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외국인들은 분명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만 이들 수급들도 결국에는 펀더멘탈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지금 뭐 8월달, 9월달 2달 좋아졌는데 앞으로 10월, 11월 그리고 내년까지 이런 경제 지표가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이 연속성이 얼마나 나오느냐가 이게 관건이에요. 만약에 10월달, 11월달, 12월달까지도 만약에 이런 경제 지표가 개선되는 조짐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는 분명히 진정될 것이고 외국인들의 매수는 서서히 전환할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경제 지표가 얼마나 더 좋아지느냐. 또 한 가지는 역시 전쟁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느냐. 그러니까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는 상태에서 전쟁이 좀 진정되는 그 정도의 국지전 정도로만 마무리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그건 저는 사실상 금리 인상 기조가 멈췄다라고 판단 한번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춘 상태죠. 이런 상태에서 전쟁만 좀 진정되고 우리나라 경제 지표가 10월, 11월 달 조금씩 조근조근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분명히 진정되고 매수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국인들도 하나씩 확인해
피해가면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돌아서는 시점 그리고 10월 달, 11월 달도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전쟁이 확산만 되지 않으면 증시가 회복될 수 있는 여건들을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어서 지금 이 나오고 있는 경제지표는 절대 우리가 그냥 대충 넘어갈 지표들이 아닙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결국에 경제를 따라가는 것이고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제지표는 분명히 대충 넘어갈 지표는 아니다. 그러나 10월 달, 11월 달 이후에 연속해서 경제지표가 얼마나 더 좋아지는지 우리가 반드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지표에 있어서 그 긍정적인 연속성을 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뉴스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악재입니다, 이거. 악재입니다. 네. 소주, 맥주, 화장품 모두 다 가격 인상을 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게 원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소주 한 병도 이제 6,000원까지 올라가고 7,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다 물가 상승 그리고 환율 변동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하는데 증시가 이렇게 안 좋으면 소주 한 잔 해야 되는데 소주 값이 올라가면 어떡합니까, 매도님? 윤수 아나운서 이거 지갑이 더 좀 얇아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우리 앵커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지갑이 이제 얇아질 것 같고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합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늘 화장품 관련도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는데 중장기로 봤을 때는 그것도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이제 기업들한테 실적으로 올 수도 있죠.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소비가 위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소비가 위축되게 되면 기업들한테도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이제 소주, 맥주, 화장품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격 인상이라는 부분들이 너무나 일부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아이들 성적하고 월급 봉투만 빼고 다 올랐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만큼 지금 현재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너무나 체감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너무나 많이 오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소비가 위축되는 상태다 계속해서 반복이 되게 되면 경기가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도 이제 생산 소비 투자지표가 좋아졌다라고 합니다만 이렇게 물가 인상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되거나 확전되거나 이런 상태가 진행이 되게 되면 수비는 또다시 더 위축되는 이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단순하게 기업들이 제품값을 인상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잠깐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연속성을 가지려고 한다면 역시 이제 주변 여건이라든가 변수가 너무나 많은 상태입니다. 근데 워낙에 지금 물가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걱정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현실화될 것인지 말 것인지 그 시점이 아마 내년 정도가 되면 진짜 들어가는지 마는지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기업들한테는 잠깐은 좋아할 수 있겠습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나라 경제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들 업체들이 가격을 올렸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쫓아가거나 하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보다는 약간은 이제 방어적인 관점에서 이런 기사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술집에 가서 소맥을 마시기 위해서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을 시키면은 적게는 13,000원이 되고 많게는 15,000원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나게 가격이 올라가는 거고 이뿐만 아니라 화장품도 이제 가격 인상을 한다라는 얘기가 저도 앞서 브리핑을 통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거의 많이는 5,000원, 적게는 하나당 3,000원 정도를 올리는 게 됐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음식료, 소주와 맥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상반기 때 라면주들이 엄청나게 올라가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라면주는 P도 올렸고 Q도 올리는 상황이 나오면서 엄청난 호실적을 기록했거든요. 그쵸. 근데 여기 화장품은 오히려 P만 올리고 Q는 좀 커버가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일단 화장품, 라면과 화장품과 이제 차이점은 바로 그겁니다. 라면은 국내 시장을 넘어서 해외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한류 열풍을 타가지고 K푸드가 지금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라면 시장 자체가 해외를 진출하면서 기업들의 실적에 실질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라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라면에 대한 글로벌 국가들의 어떤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라면주들에 대한 실적 기대감은 분명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종목들의 반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데 화장품주들은 오늘 좀 올랐습니다만 역시 제품가 인상이라는 재료 때문에 올라갔긴 했습니다만 화장품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과거 중국 시장에서 굉장한 히트를 치고 굉장한 수혜를 받았습니다만 중국 시장이 죽으면서 상대적으로 실적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었죠. 이런 상태에서 가격만 올린다 그래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현재 이 화장품 업체들이
인디 그룹 같은 경우, 브랜드. 그렇죠. 인디 브랜드 이런 네.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금 화장품 수요가 우리 그 중국 외에 북미라든가 네. 그리고 일본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쪽에서 계속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중소형 업체들이 제품 가격 인상을 하고 여기서 해외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게 되면 화장품주들도 이러한 가격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대신에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엘생활과 같은 대기업들 중국에 대한 어떤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컸던 기업들의 경우는 수혜의 폭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는 해외 쪽, 중국을 제외한 해외 쪽으로 해서 매출이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가격 인상까지 진행되고 또 인기 브랜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화장품 관련주들의 경우는 이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실적이 호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선별적인 접근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브리핑 내용 간단하게 매니저님도 저와 같은 생각인지만 얘기해 주시면은 중국과 만약에 지금 화장품주를 좀 선택하기도 애매한 게요. 중소형 화장품, 인디 브랜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인디 네. 브랜드도 지금 상당히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거든요. 매수할 매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지금 바닥 구간에 가까운 LG생활건강 대형주 화장품을 산다?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애매하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예. 거기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화장품주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쉽지는 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 종목을 이제 보는 이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시장이 좀 안정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무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고 일단 지수가 여기서 하락세가 멈추고 하방 경직을 보이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전쟁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전제가 좀 깔리고 이 정도만 깔리게 되면 시장이 어느 정도 저점을 찍을 수 있겠죠. 저점을 찍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렇게 이제 화장품주들 중에서도 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의 경우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제가 보고 있는 뭐 그 화장품 관련주들 중에는 일단 클리오 같은 종목이 대표적인 종목이긴 했는데 좀 시세가 좀 올랐고 네. 지금 마녀공장 같은 종목이 신규 상장된 지도 많이 밀렸었거든요. 그랬던 네. 종목이 이제 바닥을 찍고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은 마녀공장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들이 여전히 높은 상태고 또 이제 해외 쪽으로 이제 진출이 좀 더 가시화되게 되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이제 틈새 시장을 파고들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있는 이런 종목군들이 해외 쪽으로 나가게 되면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들은 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는 바닥은 쳤다라고 일단은 판단하고 있고 대신에 올라갈 때는 역시 시장이 좀 안정이 된 상태에서 종목별로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소주, 맥주, 화장품 가격이 올랐다는 악재 전해드리면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뉴스는 반도체 이슈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 독점을 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좀 공격적인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주가 반영도 좀 많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HBM을 두고 정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보느냐, SK 하이닉스를 보느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 기사는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집중된 그런 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시다시피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던 그런 실적이 발표가 됐고 반도체 사업 부분에 이제 매출 늘어났고 이제 손실폭이 적자 규모가 전분기 대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의 매출이 늘어났고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또 모바일 쪽에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어서 일단 삼성전자의 실적 자체는 어느 정도 바닥은 친 것으로 일단은 판단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의 실적이 더 좋아지려고 한다면 일단 모바일과 디스플레이는 괜찮기 때문에 뭐 그 정도만 유지가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실적이 좋아지려고 한다면 역시 반도체 쪽에서 실적이 더 좋아져야 됩니다. 그 반도체 쪽에서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에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자 HBM 쪽이겠죠. HBM 쪽을 역시 이제 사업 역량을 강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 현재 이 삼성전자의 지금 그 생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HBM 생산 능력을 올해보다 이제 2배 이상 늘리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고객사들과 함께 공급 물량 협의를 한 상태다라는 그런 기사들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런 내용
과정들 때문에 HBM 쪽에서 삼성전자의 역량이 조금씩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일단 HBM 쪽에서는 후발주자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디램 쪽에서는 삼성전자의 힘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측면을 보게 되면 앞으로 이제 그 올해 연말 내년 쪽에서 HBM을 중심으로 한 매출 증가가 늘어나게 되면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고, 거기다 지금 현재 삼성전자는 낸드 가격도 이제 내년 정도서는 가격을 인상할 것으로 일단 회사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낸드 쪽과 디램 쪽 그리고 HBM 쪽 모든 메모리 디램 사업 부분을 영향을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 실적 증가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파르게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HBM 시장은 이제 시작이고 DDR5 시장도 이제 시장이고 여기다 디램 가격이 이제 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내년 하반기에 낸드 가격까지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면 삼성전자의 이 메모리 반도체 사업 부분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증가세가 강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조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 주변 여건들, 전쟁 자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뭐 이 정도만 유지가 된다든가 하는 정도, 그리고 중국 경제가 조금 더 살아나는 정도, 그리고 미국 경제가 더 나빠지지 않는 정도, 이 정도의 여건들이 만약에 만들어지는 상태가 되냐면 반도체 업황이 올해 넘어서 내년에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도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안정되고 살아나고 있는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변만 조금만 더 좋아지면 반도체 업황은 살아날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 부분에 영향을 집중을 해서 매출 증가가 늘어나게 되면 반도체와 모바일 그리고 디스플레이 모든 가전까지도 지금 삼성전자 잘 되고 있거든요. 모든 사업 부분이 잘 되게 되면 결국에 삼성전자가 전체적인 어떤 상승장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 반도체 사업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4분기에 흑자 전망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또 오늘 장중에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도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중국에서 받은 그 50억 달러 선주문 수출 규제로 무산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까지 계속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매니저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되는 기사로 보시면 되겠죠. 단기적으로 이제 부담이 되는 기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워낙에 큰 시장이고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중국의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반도체 규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우리한테는 또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업체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그 지금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장을 이제 막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고, 물론 중국으로서의 GPU 수출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태에서 수출이 막혔기 때문에 엔비디아 실적 자체가 가다가 또 꺾이거나 하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 시장 자체가 이제 막 성장 단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감안하게 되면 역시 그런 기사들은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드릴 수가 있겠고, 단기적인 변수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역시 이제 글로벌 경기가 조금씩 더 안정되고 호전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향 수출이 다소 차단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고, 단기적인 변수에 불과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규수 매니저님 SK하이닉스 보유 중에 있으니까요. 추후에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네 번째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뉴스는 바로 현대위아 관련 소식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683억 원으로 1년 새에 23%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기계 부분에서 협동 로봇, 자율주행 물류 로봇에서 굉장히 크게 또 올라갔다고 합니다. 방위 쪽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지금 자동차는 우리가 보면 참 답답하고 아쉬운 섹터죠. 그렇죠. 너무나 1년 내내 저평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1년이 아니고 한 3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동차 업체들은 정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가는 건데 너무나 못 갔고 또 너무나 저평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일단 그 현대유아가 이제 3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역시 기존의 자동차가 판매가 잘 됐습니다. 제네시스 같은 고급 차량 그리고 SUV 같은 그런 차량들이 판매가 잘 됐기 때문에 그런 자동차 판매와 더불어서 기계 사업 분야라든가 로봇 사업 분야라든가 이런 사업 부분도 모두가 잘 돼서 실적이 좋아지는 거니까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위아가 하고 있는 본업이 모두가 잘 됐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데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참 이런 경우가 참 흔치 않았던 건데 우리나라 증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단점이라고 좀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계 증시는 이렇게까지 기업의 가치가 좋았고 저평가되고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는 경우가 참 드문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북한과 관련된 컨트리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주변 여건들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에 좀 취약한 상황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만 이제 저는 이제 느끼고 있는 거는 뭐냐면 결국에는 대한민국 증시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이런 종목이 장을 주도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현대차, 기아차, 또 뭐 포스코그룹이라든가 이런 우리나라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특히나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 뭐 LG엔솔, 삼성이스타 같은 종목들도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2차 전지 시장에서는 뭐 괄목할 만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죠. 그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빛을 볼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역시 자동차 관련주 전반에 걸쳐서 아직은 내연기관 쪽에서 매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많이 꺾인 게 사실이고요. 3분기 실적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3분기 실적이 피크아웃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못 가거나 밀리고 있는 건데 그런 건 아까 약간은 이제 핑계에 불과한 것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주변 여건이 좋아지고 우리나라가 수출 환경이 좋아지게 되면 자동차 관련주의 시세는 분명히 나올 거로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장마 가무 공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일단 봐야 될 것 같은데 상한가, 시외 상한가를 간 한국알콜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2,698억 규모의 2차 전지용 에탄올 공급 계약이라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에 갔습니다. 저는 사실 한국알콜이다. 그리고 소주 맥주 가격이 올라갔다 해서 여기 이것 때문에 올라갔나 이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의 2차 전지였네요. 이 회사가 실적도 참 괜찮아요. 실적도 굉장히 좋고 퍼가 한 10배, 7배 정도 제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실적도 좋고 흑자 기조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랬던 종목이 이제 2차 전지 전액에 대한 어떤 공급벽을 채웠다는 소식과 함께 시간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일단 이 회사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 부분 자체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바로 이런 사업 쪽에서도 이제 공시가 나왔고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주력 사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만 지난해 매출 규모의 무려 52.6%라고 하는 정도로 대규모로 이제 공급 계약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 자체가 이 회사의 성격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차 전지와 관련된 새로운 성장주로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최근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너무나 많이 밀렸죠.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내일 아침에 급등이 나오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더 반등은 나오겠습니다만 2차 전지 관련 전반에 걸친 흐름이 약화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런 재료는 단기적인 재료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들의 영역이고 올라갔을 때를 통해서 한두 차례 올라갔을 때 추가적으로 물량을 한번 털어내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나중에 충분하게 조정받고 나중에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중에서는 마이너스 4%가량 빠졌지만 시외 거래에서는 상한가를 기록한 한국알콜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작전면 시크릿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이제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투모로우 스타워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모로우 스타워즈에서 한규수 매니저와 내일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한 줄 정리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장 한 줄 정리는 이상한 하락, 그리고 내일장 코멘트로는 뇌동매매 자제, 그리고 내일장 주의할 점은 공포보다 이성적으로라고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장 이상한 하락은 뭐죠? 참 오늘 하루 장 이상했어요, 저는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 정도까지 빠질 게 아닌데 왜 그렇죠. 이렇게까지 빠지나?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까지 빠진 걸 보면 좀 이상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 장중 내내 이제 미국의 나스닥 선물 지수가 한 0.2%, 3% 조금 밀린 거 말고는 일단 뭐 전일 미국 증시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도 뭐 약보합 정도였고 일본 증시 올랐고 뭐 시장이 빠질 만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빠질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또 반도체와 관련된 그런 악재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던 부분들이고 그런 악재를 핑계로 해서 외국인 투자를 선물과 현물에 대한 매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증시가 생각보다 좀 더 많이 밀렸던 것으로 일단은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악재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것은 아니었는데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또 현물 매도가 왜 그렇게까지 나올 정도인가? 왜 그렇게까지 나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엔 좀 이상했고요. 지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지수가 이 정도까지 밀렸으면 원달러 환율이 오늘 급등이 나왔어야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한 1,380원에서 한 1,400원 정도까지 환율이 좀 올라가야 되는데 네. 최근 환율은 1,350원대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상태에서 지금 지수만 빠지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뭔가 약간 왜곡됐거나 이해하기 좀 어려운 장세가 좀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국내 증시는 최근에 낙폭이 워낙에 크고요. 또 미국 증시는 하락폭이 상당히 적고 또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이 이어지고 있고 확전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만 또 유가는 떨어졌고 이런 크게 못 올라가고 이런 형태들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하락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이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렇게 뭐 시장이 이렇게까지 밀릴 만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은 투매라든가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뇌동매매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또 한번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무서워 가지고 심리적으로 센티멘탈적으로 위축돼 가지고 주식을 털게 되면 그게 바로 뇌동매매가 되는 것이고 내가 팔면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감도 분명히 가지실 필요가 있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공포 심리보다는 이제 이제 이성적으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전쟁이 확산되지 않는 정도만 우리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쟁이 확산되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미국은 분명히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고 금리 인상 기조는 멈췄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큰 악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전쟁이 더 확산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남아있는 변수는 금리거든요. 미국 금리가 진정되게 되면 증시가 살아날 수 있는 여건들이 분명히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막연한 공포보다는 이성적으로 시장을 판단하고 투매보다는 관망하면서 시장의 흐름 좀 보면서 기회를 잡아가는 이런 이성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우리 제작진이 이런 걸 올렸어요. 증시 회복 이벤트. 내일 코스피 2,300선 그리고 코스닥은 800선을 회복하면 치킨 이벤트 가겠습니다 했는데 기본충실님이 코스피는 가능해 보이는데 코스닥은 좀 힘들어 보인다 했는데 매니저님 의견으로는 둘 중에 하나라도 가능해 보이십니까? 제가 봐도 코스닥은 힘들 것 같고 내일 당장은요. 네. 내일 올라갈 종목이 없습니다. 800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이제 코스피는 그나마 좀 가능하지 않을까 2,300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조금은 가져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는 2,300 정도 뭐 하루라는 기간을 가지고 보게 되면 좀 짧기는 한데 그 2,300 정도는 회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코스피가 한 2,330선 정도 요 정도 올라오게 되면 코스닥도 800 정도 회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 또 수요일이니까 귀신같이 또 백인현 매니저 출연하는 날 치킨을 뿌려야 될 수도 있는 이런 시나리오가 잡혔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수익률 대결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순위와 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MBN골드 4인 매니저가 수익률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종목씩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방송 다음 날 거래일 지정가로 편입이 됩니다. 하지만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시초가로 편입됩니다. 네. 자, 목표가 터치시 가격 전략 재설정 가능하고요. 순저가, 익저가 터치시 포트 제외됩니다. 매도는 언제든 가능하고요. 방송 다음날 시초가로 매도됩니다. 월 4회 참여 편입 찬스 있습니다. 순위 살펴볼까요? 네, 개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규수 매니저가 한 달 내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2위에는 김병진 매니저 있고요. 3위에는 조선일 매니저 자리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순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굳건히 지키고 있는 CQ레터 12.5%, 김병진 매니저 코스메카 코리아 11.76%, 김병진 매니저 솔브레인도 11.11% 기록됐습니다. 네, 다음 변동사항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한규수 매니저의 HPSP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내일 시초가에 매도한다고 하고요. 네. 조선일 매니저 삼부토건 오늘장에서 손절가를 터치했는데 손절가 2,200원으로 하향하고 계속 보유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규수 매니저님은 HPSP를 어제 매도했는데
정말 매도 타이밍이 좋았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교수 매니저님 바로 내일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을 살펴볼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섹터부터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섹터는 일단 낙폭과대 섹터에서 2차전지 섹터로 일단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건가요? 그렇죠. 낙폭과대고요. 일단 올해 연말 내년 정도까지 보게 되면 역시 반도체 업황 전망이 좋기 때문에 반도체 쪽을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주도주로는. 아하. 그러나 지금 단기간에 걸쳐서는 낙폭이 컸던 2차전지 쪽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2차전지 쪽에서 한번 선별을 해봤습니다. 쇼커버링을 기대할 수 있는 2차전지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목도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종목은 뭐 의외가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 가져왔습니다. 예. 네, LG에너지 오늘도 4.8% 밀렸는데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셀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렸고 특히나 LG 에너지솔루션은 3분기 실적이 깜짝 실적이 발표가 될 정도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제 2차전지와 관련된 이벤트성 그런 악재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주가가 밀렸고 오늘도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과도했던 부분이 크고요. 2차전지라고 하는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가 분명히 위축된 건 맞습니다. 위축된 건 맞습니다만 이 전기자동차 시장 자체는 분명히 성장의 초기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고 이 조정 장세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인 상승까지는 좀 시간을 걸리겠습니다만 내년 정도가 되게 되면 2차전지 시장은 분명히 다시 한번 전기차 시장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어떤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라 많이 하락한 데 따른 기술적인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가 오늘 하락폭이 너무 과도했고 이상하리만큼 낙폭이 컸던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여러 가지 핑계 때문에 밀렸습니다만 LG엔솔의 실적은 분명히 3분기 상당히 실적이 좋았고요. 4분기 실적은 좀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주가가 이렇게까지 폭락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낮다. 그리고 기술적 분석상으로 보게 되면 오늘 거래량이 72만 주 늘어났는데 3거래일 동안 거래량이 감소하다가 나흘 만에 거래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반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이고 여기다 주가가 지금 주가와 21일 평선 간의 이격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상태입니다. 이런 기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단기 차원에서 길면 1박 2일에서 2박 3일 정도 짧게 보고 한번 포트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 단가는 오늘 종가 38만 5천 원 조금 아래로 해서 38만 원 잡고요. 목표가 42만 원, 손절가는 35만 5천 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1박 2일 길면 2박 3일 코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쇼커버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그래 좀 접근은 할 것 같아요. 한교수 매니저님의 전략을 보고. 그렇죠. 단기 매매하실 분들은 지금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단기 매매를 좀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시장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살아나기까지 제가 보기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올해 연말하고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트레이딩 매매를 좀 자주 많이를 해야 그나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네. 지금처럼 시장이 충분히 하락한 상태라고 한다면 트레이딩 매매가 그렇게 리스크는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를 좀 활성화를 해서 지금 힘든 장세를 이겨내고 그리고 나중에 장이 좋아질 때 그렇죠. 주도주를 추대 대응을 해서 크게 먹으면 되니까요. 지금 요 구간은 트레이딩 매매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내는데 좀 주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전지 중에서도 LG 에너지솔루션 선택한 이유는 아마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쇼커버링에 대한 신뢰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2차전지 관련주들 중에서도 그나마 3분기 그렇죠. 실적이 제일 좋았던 게 LG엔솔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다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솔루션 목표가 42만 원 굉장히 단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한교수 매니저님 무료 방송 있으신가요? 예, 자 내일 장 끝나고 3시 50분에 이제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됐습니다. 시장이 많이 힘들고 지루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장은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위기면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것이고 기회다라고 한다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분명히 드릴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트레이딩 쪽에서 우리가 이제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들 여러 가지 기법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면서 트레이딩하는 방법이라든가 종목들 같이 공유할 것이고요. 시장이 좀 안정되게 되면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가 어디고 어떤 종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나 반도체 쪽은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반도체 쪽의 전망 자체는 내년에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네. 반도체 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내일 장땡 끝나고 3시 50분 무료 방송 많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규수 매니저의 무료 방송 안내 도와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워즈 투나잇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 치킨 이벤트 꼭 기다려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